자, 오늘 리뷰할 건 요거다. 아니 왜 맨날 똑같은 노트북 갖다 줘? 내가 되게 많이 리뷰한 것 같은데? 아, 이거 한 번만 더 해봐. 이거 괜찮아 이번엔 진짜로. 아 진짜? 정말 믿어도 됩니까? 이 제품은 에이서 스위프트 3 제품인데 대여받은 거예요. 근데 돈은 안 받았기 때문에 리뷰는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 자세한 리뷰는 JN테크 리뷰의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이번 스위프트 3의 제품명은 SF314-43인데요. 라이젠 4세대 루시엔 CPU가 장착되어 있고요. 외장 그래픽 따로 없이 배가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고 램은 온보드 듀얼 채널로 8GB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장소는 M.2 슬롯 1개, 거기에 256GB SSD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14인치의 풀 HD 해상도 IPS 패널입니다. 이렇게 해서 윈도우 미포함했을 때 약 74만원 정도 하는 제품입니다. 대체로 중저가형 울트라북이 원래 한 50에서 100만원 사이 아닌가? 그런데 얘가 무게가 1.2kg래요 1.2kg짜리 중에 100만원 미만인 게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울트라북이라고 해도 8GB가 좀 적은 감이 있는데 이 제품은 온보드 방식이니까 돈을 조금 쓰시더라도 16GB로 업그레이드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 램이 16GB인 론델은 SSD가 512GB로 올라가거든요. 램 8GB에서 램 16GB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 추가금이 한 10만원 정도? 10만원이면 해자 아닙니까? 램하고 SSD 포함해서 업그레이드면 해자지. 자, 디자인부터 볼게요. 외관 디자인을 보면 왜 저렴한지 알 것 같기도 해. 상판에 알루미늄을 썼다고는 하는데 이게 펄 느낌 나게 분체 도장한 게 좀 고급스럽진 않아요. 그렇다고 막 완전 저가형 울트라북처럼 막 촌스러운 디자인은 아니라서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다 하는 정도? 근데 뭐 이런 도장 코팅은 지문은 좀 잘 안 묻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휘거나 들리진 않아요. 근데 워낙 가볍다 보니까 노트북을 열 때 얘가 그냥 딸려 올라오죠. 매력적이라서 정말 이걸 꼭 갖고 싶다 하는 욕망템까지는 아닌데 소소하게 쓸만하다. 노트북을 열면 아랫부분이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집니다. 에이서에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엘리베이티드. 네, 엘리베이티드 힌지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아래에 공간이 생겨서 통풍이 좀 더 잘 된다는 거 대신에 180도 오픈은 되지 않습니다. 베젤은 두껍진 않아요. 근데 재질을 보시면 딱 봐도 싸구려 같은 플라스틱이긴 한데 뭐 가격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리고 요 오른쪽 부분에는 되게 큰 통풍 구멍이 있어요. 근데 여기 바람이 꽤 나옵니다. 이게 그냥 쓸 때는 모르는데 이거 얼굴 갖다 대면 이렇게 자, 키보드 덱 마감은 뭐 상판하고 똑같기 때문에 특별할 건 없습니다. 14인치 노트북이다 보니까 키보드에는 넘버패드가 없습니다. 페이지 업 앤 다운, 뭐 홈 앤드 키 있죠? 그런 거는 이렇게 방향키 위쪽으로 찌부라트려진 크기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있긴 있다는 거. 근데 문제는 전원 키 옆에 딜리트 키가 달려있어요. 심지어 모양과 크기도 똑같아요. 나는 그냥 글자 하나를 지우려고 했을 뿐인데 화면이 꺼지는 대참사가 날 수 있다는 거. 근데 뭐 비활성화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키감은 구분감이 적어서 손맛은 떨어지는데 타건 소음은 적은 편이에요. 키 스킨을 덮으면 거의 무소음으로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작은 울트라북은요 도서관이나 뭐 강의실 이럴 때서 쓰기 좋은데 손맛 챙긴다고 타건 소음이 크면은 되게 거슬리잖아요. 수업 열심히 듣고 있는데 막 옆 사람이 키보드 소리 막 크게 내면서 막 레포트를 쓰고 있어. 그럼 얼마나 거슬려요 안 거슬려요? 저 학교 다닐 때 노트북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요 정도 소음이 있습니다. 사용감은 최상은 아닌데 막 쓰기 싫을 정도는 아니에요. 백라이트는 껐다 켰다 정도만 됩니다. 이게 근데 키캡 색깔이 은색인데다가 하얀 불빛이라서 잘 보이진 않아요. 그냥 어두운 데서 썼을 때 아, 여기에 이 글씨가 있다 그거 정도만 보여주는. 자, 트랙패드 촉감은 그냥 별로 그냥 그래요. 이게 미끄럽게 착착착착 이게 미끄러져야 쓰기가 좋은데 쓸 때 손이 중간중간에 막 걸려서 쓰기가 좋진 않습니다. 근데 요 가격대 울트라북에서는 보기 힘든 지문인식 센서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지문인식 센서가 전원 버튼 위에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열어서 바로 이렇게 딱 손이 가는 위치에 있죠. 인식률도 별로 좋지 않고 좀 크기도 작고 그래요. 뭐 이 가격대는 있는 게 용하다 이런 느낌. 포트는 양이 많지는 않은데 있을 건 다 있습니다. USB-A 3.0 포트 2개 양쪽에 하나씩 있고요. USB-C 3.2 포트가 1개 있고 HDMI 2.0 포트 1개, 켄싱턴 락, 3.5mm 오디오 단자, 충전 포트 이렇게 있습니다. 솔직히 가격이 싼 노트북이라서 USB-C가 디스플레이 출력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되기나 하는지 좀 볼까 하면서 제 휴대용 모니터에 꽂았더니 아니 이게 되잖아! 여기에 PD 충전 기능도 지원합니다. 흐드미도 2.0 버전이면 4K까지 지원하는 애잖아요. 이 가격대에 이런 기능을 다 넣어주다니 이건 좀 인정? 인정. 인정.
자, 얘는 가벼운 걸로 승부하는 제품이라 이름도 스위프트예요. 그래서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1.25kg 정도 합니다. 보통 이 가격대 14인치 울트라북이면 1.4kg 정도가 평균이에요. 몇백 그램 차이 안 나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노트북의 세계에서는 100g, 200g 차이가 되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이 정도면 유의미한 무게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LG 그램처럼 1kg 미만인 노트북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얘는 74만원이라는 거. 게이밍 노트북 리뷰만 해서 그런가? 게이밍 노트북용 충전기는 막 230, 250W 하니까 얼굴보다 더 크고 그러는데 작고 귀엽네요. 근데 무게는 보통 여기 이렇게 찍찍이로 붙일 수 있게 하는 거 달아주지 않나요? 이런 데에서 원가 절감한 거야? 이건 조금 약간 치사한 것 같은 느낌이. 315g 정도 되네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내가 산수가 안 되니까 그냥 올릴게. 1.57, 1.6kg 그 정도 되네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도 1.6kg가 안 되기 때문에 매우 가볍게 들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PD 충전이 되기 때문에 USB-C 충전기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이래저래 뭐 폰 충전도 하고 노트북 충전도 하실 수 있겠죠. 충전기 없이 일반적인 작업, 뭐 문서 작업 같은 거 하실 때는 6시간 정도 쓸 수 있었습니다. 원래 스위프트 시리즈가 가성비형 울트라북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디스플레이가 좀 안 좋긴 했었어요. 색감이 물 빠진 것처럼 보인다 그래야 되나? 약간 희뿌연 느낌? 근데 보통 이 가격대에서 NTSC 45%급 디스플레이를 넣어주긴 하니까 어쩔 수 없나? 그랬는데 이번 모델은 NTSC 72%급의 디스플레이를 넣어줬습니다. 이 가격대 울트라북 중에서 이 정도로 디스플레이가 좋은 걸 구매하려면 한성이나 주연테크 이런 제품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제품들이 디스플레이 제외하고는 좀 별로였어. 최대 밝기도 331니트에 색 대비도 높은 편입니다. 이 제품이랑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레노버 슬림 5랑 에이수스 비보북 S14 이런 제품도 괜찮게 나왔지만 디스플레이만은 NTSC 45%급이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고만고만한 상태에서 스위프트가 갑자기 훅 치고 나오는 거예요. 스피커는 아래쪽 방향으로 양쪽에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양쪽으로 붙어 있는데 나쁘지는 않은 사운드예요. 울트라북 치고는 가끔 진짜 말도 안 되게 못 듣겠는 스피커를 달고 나온 애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뭐 괜찮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음질을 원하신다면 그냥 고성능의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웹캠은 디스플레이 위쪽에 달려 있습니다. 요 옆에 있는 거는 마이크고요. 요게 웹캠이에요. 화질은 720p의 평범한 품질이라서 화상회의 할 때는 괜찮은 수준인데 이게 잠금 장치가 없네. 요즘 요런 게 좀 신경 쓰여서 내가 코 파는 걸 누가 볼 수도 있잖아. 노트북 앞에서 안 되면 요렇게라도 해야지. 자,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간단한 성능 테스트하고 발열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라이젠 4세대 루시엔을 장착하고 나왔는데 사실 루시엔이라고 해서 특별히 루노아르 세대하고 성능이 다르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동일하고 여기서 약간 멀티코어 기능만 조금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스위프트3가 팬 소음이 조금 시끄러운 편이기는 해요.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이 50dB 정도부터 시작한다 보시면 되는데 얘는 최대 성능 모드에서 47dB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에서 유지하는 전력은 라이젠에서 요구하는 최대 25W까지도 깔끔하게 잘 유지할 수 있었고 내부 코어 온도도 되게 낮게 잘 유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쿨링 성능은 시끄럽긴 하지만 좋다. 특히 이게 가벼운 노트북이라는 걸 감안하면 쿨링 성능은 되게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소음 모드로 두고 사용하는 걸 전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저소음 모드로 두고 사용한다 하더라도 16W 정도 전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작업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고 소음도 37dB로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게임을 구동했을 때는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저사양 게임은 아무런 무리 없이 60프레임 이상으로 평균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요. 오버워치도 낮은 옵션으로 그래픽 성능을 타협하면은 60프레임 이상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뭐 경쟁전도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겠죠. 로스트 아크는 최하 옵션으로 돌려도 36프레임 정도가 평균으로 나와가지고 뭐 1일 퀘스트 정도는 가능하더라도 레이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 스위프트3는 같은 바디에 CPU만 다른 걸로 갈아 끼워서 똑같은 듯 다르게 제품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라이젠 르누아르, 인텔 타이거 레이크, 라이젠 루시엔 CPU가 들어간 제품을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출시를 계속하니까 솔직히 리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고를 끓여도 너무 끓이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번 제품은 디스플레이가 갑자기 확 좋아지니까 넘사벽이 된 느낌이긴 해요. 그렇다고 가격을 확 올린 것도 아니고 기존에 좋았던 스펙들을 버린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볼게요. 가볍고 싼 울트라북을 찾으시는 분들, 국산 노트북을 선호하시는 게 아니라면 혹은 14인치는 죽어도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요놈의 접수가 없습니다. 지금 1차 물량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다시 물량이 풀릴 거니까 그죠? 아마도? 조금만 존버하시라는 거.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근데 이거에 세잔 CPU가 달린 건 안 나오겠지? 나올 수도 있지. 세잔을 달아주고 디스플레이 다시 너프 먹일 수도 있어. 아, 그건 좀 아닌 듯.